전 영상에서는 에어팟을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팟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사실 이 에어팟이 굉장히 좋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얘한테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중요도가 커지는데요.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연동성입니다. 사실 이 에어팟은 연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애플 기기에서만 그렇습니다. 애플 제품이 아닌 삼성 제품이나 혹은 LG 혹은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들을 사용 중이라면 연동성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에어팟 같은 경우에 왜 좋냐고 하면은 이 아이폰 옆에 두고 뚜껑을 열면 아이폰에서 연결이 되고 혹은 아이패드 옆에서 뚜껑을 열면 아이패드에서 활성화가 되고 맥북에서 열면 맥북에서 활성화가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을 사용한다고 치면은 하나의 제품만 연결하고 사용할 목적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기기를 이동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동할 때마다 다른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페어링을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을 해주고 그 다음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보통은 이제 휴대폰에만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어떤 게 단점이냐, 이 에어팟에는 어떤 배터리 잔량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폰에서는 뚜껑만 열면 배터리가 나오고 이런 위젯에서 배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 다른 안드로이드 제재에서 연결하면은 배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방전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배터리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확인이 안 되니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에어 배터리라는 어플 혹은 드로이드 팟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배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광고가 자꾸 나와서 귀찮고 유료 버전은 돈 내자니 또 아깝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도 5%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동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팟에서 굉장히 편하게 쓰는 기능 중 하나인 이렇게 에어팟을 착용 중일 때 대화가 필요할 때 빼면 일시정지, 다시 끼면 재생이 되는 편리한 기능도 있고, 혹은 시리를 불러서 명령을 한다든지 혹은 각각 다른 기능을 설정을 해서 다음 곡, 이전 곡, 혹은 재생, 일시정지, 혹은 아예 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그저 통화가 오면 받을 수 있고 끌 수는 있지만, 혹은 노래를 들을 때 재생, 일시 정지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음 곡 재생 혹은 이전 곡 재생 혹은 설정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성이 또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드로이드나 다른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에어팟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애플 제품이든 삼성 제품이든 LG 제품이든 다 똑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애플 제품에서만 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두 번째는 볼륨 조절입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도 똑같고 심지어 iOS도 똑같습니다. 보통은 사실 이어폰을 끼고 들을 때 유선 이어폰이라면은 여기 줄에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달려 있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버스를 탄다든지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볼륨을 높이고 조용한 데 가면은 또 볼륨을 낮추고 이런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딱히. 사실 기대를 했던 게 iOS 11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더블탭 기능들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시리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는 다음 곡 재생, 이전 곡 재생 이런 게 가능해졌는데, 사실 이때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iOS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기능들이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볼륨 조절 기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볼륨 조절을 하려면 더블탭으로 시리를 불러서 시리야 볼륨 45%로 높여줘, 혹은 시리야 볼륨 20%로 낮춰줘,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안 꺼내도 되지만 핸드폰으로 볼륨 조절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볼륨 조절 기능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쇳가루입니다. 쇳가루라고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 쇳가루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무리 조심히 사용한다고 한들 색가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사용해요. 뭐 주머니에도 넣고 가방에 던져놓고 그냥 집에서 던져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남들보다 색가루가 더 많이 묻는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색가루들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무슨 원기호 끌어모으듯이 우리가 모르는 색가루들을 얘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 다닥다닥 다 붙어요. 사실 쓰면서 뚜껑 한번 열 때 그리고 뚜껑 닫을 때 색가루를 닫고 닫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짜부가 됩니다. 그래서 눌러 붙어가지고 보시면 네, 굉장히 더럽죠. 제가 최대한 닦아낸 건데 한번 더러워지면 닦을 수가 없어요. 안 닦여져요. 네, 안 닦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따로 팔아요. 위아래. 그런 거를 귀찮더라도 혹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뭐 붙여서 쓴다든지 그래야만 색가루가 안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게 제가 더럽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기가 민망해요. 진짜로. 에어팟이네, 한번 줘봐, 나도 한번 써보게 라고 했을 때 선뜻 주기가 힘듭니다. 알겠어 하고 잠깐만 하고 색가루를 한번 확인하고 쓱 한번 닦아요. 그나마 조금 더 닦이니까. 그러고 줍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도 좀 깔끔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점으로는 노이즈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큰 단점이에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단점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통화할 때 문제입니다. 이 에어팟은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어요. 아래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고 여기 위에도 보시면 검은 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것도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 빔포밍 마이크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내 목소리를 이 아래에 있는 마이크도 듣고 위에 있는 마이크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목소리구나 얘가 판단을 해서 목소리가 아닌 것들, 나머지 잡음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고 내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상대방이 에어팟을 착용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길가에 있다 그러면은 버스가 지나간다. 우와, 뭐야,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에어팟이나 혹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핸드폰은 시끄러움 팍 떼면 되는데 얘는 갑자기 팍 떼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에어팟으로 통화하고 있는데 버스가 오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나 귀 터지는 줄 알았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미안해, 나 에어팟 끼고 있어서 그래. 왜냐면 이제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도 에어팟을 갖고 있고 상대방도 에어팟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외부 소음이 굉장히 잘 들리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에어팟 착용하고 있다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근데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항상 이러면 그래서 그럼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좀 소음이 많이 들릴 거야,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통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말 이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에어팟 2세대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9월 애플 키노트 발표 때 에어팟 2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에어팟 1세대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어팟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온라인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애플은 항상 기습 발표를 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에어팟 2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어파워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파워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에요. 작년 9월에 발표되어서 금방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팟 2도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어팟 2가 나온다면 얘는 아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엄청 큰 단점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이 케이스에 탑재가 될 거예요. 이거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어파워 발표 때
에어팟에 무선 충전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전기에 꽂지 않고 그냥 에어파워나 혹은 무선 충전기 판에 던져놓기만 하면, 휴대폰은 요즘 무선 충전이 거의 다 되잖아요. 휴대폰, 뭐 애플워치, 갤럭시 기어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때 충전기에 꽂아놓지 않고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시대인데, 이 친구는 무조건 선을 꽂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2가 나온다면 조금 걱정이 되는 녀석이네요. 그리고 색가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을 해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단점들, 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올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 적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에어팟 2가 나온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자 꼭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 에어팟을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와 이번 영상, 에어팟을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자신의 마음이 더 끌리는 쪽 혹은 비중이 더 높은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꼭 사야 하는 이유와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비중이 높은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는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